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미술계에 낭만주의적 사조가 남아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바로 얼마 전에 판결이 났었던 조영남 씨의 대작 사건이에요. 더블83이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영남 대작 사건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의 공인인 조영남 씨가, 하지만 정식 화가라고 불리기에는 다소 애매한 영역에 속하는 조영남 씨가 본인이 스스로 그리지 않고 조수를 써서 또는 별도의 화가를 써서 그림을 대신 그리고, 이것이 예술계에서 마무리 지어지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서 공방을 벌이는 조영남 대작 사건.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짐으로써 일반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실제로 재판도 오래됐어요. 1심 판결이 2017년에 났는데 대법원 판결이 2020년에 났으니까 3, 4년간을 계속 끌어왔던 사건이기도 해요. 사실 법정에서의 다툼은 두 가지로 핵심 쟁점화되는데, 하나는 사기죄예요. 과연 이 작가가 고객들한테 본인이 그리지 않고 대작을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그린 거는 사기에 속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그림을 비싼 값에 구매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포인트였고, 또 다른 포인트는 저작권을 위반한 거 아닌가. 실제로 그림을 송기창 화백이 그렸다 그러면 송기창 씨가 그린 그림 위에 본인의 덧칠을 하는 건 오히려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원 저작권은 송기창 씨에게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공방을 이뤘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나왔던 1심 판결에서는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데, 그때 판결 사항으로 나왔던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송기창 씨와 조영남 씨는 스승 제자 관계도 아니고 도제교육에서 제작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작에 참여한 송기창 씨는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화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완성된 작품에 덧칠을 가미해서 그림을 판매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1심의 판결이었고요. 1년 뒤에 나왔던 2심 판결에서는 이게 바뀌어요. 아이디어를 만들었던 사람은 조영남 씨고, 송기창 씨 등은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다. 그래서 조 씨가 아이디어를 제기하거나 밑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송 씨는 특별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이게 바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송기창 씨는 기술적 보조자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술사적으로도 조수를 두고 제작을 보조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조영남 씨가 구매자들에게 직접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를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했었어요. 그림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영남 씨에게는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2020년 6월에는 대망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납니다. 여기서 조금 바뀐 게, 검사가 사건을 사기죄로만 기소했고 저작권의 위반으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만 판단을 했었고, 대작 화가의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 항소심의 얘기겠죠. 미술 작품의 거래에서 친작 여부가, 본인이 직접 그렸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판결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영남 씨의 작품이 위작 시비에 걸리지 않았던 만큼 피해자들이 미술 작품을 조영남 씨의 친작으로 사고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기서 법원의 스탠스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아요.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법에 대한 판단은 최소화시키고 사기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에 포커스를 둬서, 이것은 항소심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매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거는 무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었어요. 이 사건이 사회에 주었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미술계의 반응도 하나 포인트가 됐겠지만, 사실 그때 얘기 못했던 것 중에 그 이후에 별로 바뀌지 않은 점들. 예를 들어 조영남 씨는 그 이후에 강호동의 밥심에도 출연했고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했는데, 그때 그 부분을 웃음의 소재로 활용했던 부분이 더 많았지, 오히려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는 미술계가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열린 시각으로 미술 정의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친작 여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도 우리나라 미술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진단 같은 부분은 느낌이 없었고, 그냥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생했고 그거를 웃음으로 승화하는구나. 어찌 보면은 약간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영남 씨 같이 비중 있는 사람들이 이슈에 휘말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뉴스는 그렇게 않은데, 그 결과가 미술계의 발전이나 또는 사람들의 인식의 확대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처럼 끝나서
만약에 조영남이 아닌 또 다른 유명한 다른 가수가 또는 다른 연예인이 그림을 그리다가 친작 여부에 시달려도 여전히 흐름은 같게 진행되겠구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어요. 사실 미술계의 이슈는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유명했었던 천경자 화백의 위작 사건도 있었고 이우환 화백의 위작 사건도 있었어요. 두 개는 위작 사건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슈는 완전히 반대로 흘렀었는데, 천경자 화백 같은 경우에는 예전 11.6 사태 이후 김재규의 헌납 자산 중에 천경자의 미인도가 있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 작품은 천경자 화백이 그린 미인도가 맞다, 스스로 진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실제 그림을 그린 천경자 화백은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진위 여부를 따지다가 화랑협회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천경자 화백은 끝끝내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실 그건 제가 위작으로 그렸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면서 다시 이슈에 빠지죠. 당시에 천경자 화백은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소송을 걸고, 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와요. 이 그림의 진위 여부가 사자의 명예훼손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었는데, 또 미술계에서는 이 부분이 그래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진짜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미궁에 빠지게 되죠. 지금은 감정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미술계에서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천경자의 미인도는 진짜입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작자가 아니라고 하는 상태에서도 과연 진위 여부는 성립하는가, 이런 이슈를 하나 남겼었고요. 오히려 이우환 화백의 진위 여부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0년대부터 그림이 유명해지고 해외랑 국내 옥션에서도 팔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위작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위작 여부는 국과수의 판단을 통해서도 위작임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쓰일 수 없는 소재가 쓰였고, 1년 번호와 겹치는 부분도 이우환 화백의 실제 작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우환 화백은 또 그 그림도 전부 다 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는 부인을 했지만 이번에 이우환 화백은 이건 전부 다 내 그림입니다. 실제로 1년 번호가 겹치는 건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그거는 내가 일본에서도 만들고 프랑스에서도 만들고 한국에서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KBS 탐사팀이 나서서 하나하나 대조를 해봐요. 그랬더니 1년 번호가 겹치는 그림이 한 80점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는 작자가 그냥 착오로 한두 편 헷갈리는 거랑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위작 여부를 더더욱 감정해봐야 된다. 실제로는 위작에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방영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환 화백은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땐 그 그림들은 내가 그린 게 맞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 구매한 사람들은 이 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더더욱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명확히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진행형인 부분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스며있는 부분이 과연 진짜의 작품, 친작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계속 숙제로 남는 거예요. 작품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이 제일 먹힐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기법으로 과학적으로도 감정해보고 다른 상황적으로 추측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은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작품을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짜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림의 가격이, 작품의 가격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도 풀려야 되는 숙제인데, 저는 조영남 대작 사건과 더불어 이 진위 공방 역시도 미술계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꾸 법정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술계 안에서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